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69회입니다. 그때 마침 초나라 사자가 경포에게 와 있으면서 급히 군대를 출동시키라고 경포에게 독촉하며 객사에 머물고 있었다. 수아는 그곳에 곧바로 뛰어들어가 초나라 사자의 윗자리에 앉아 국왕왕이 이미 한나라에 기속하인데 초나라가 어떻게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자 경포는 깜짝 놀랐다. 초나라의 사자가 일어났다. 수아가 경포를 설득하여 이런 이미 벌어졌으니 초나라 사자를 죽여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빨리 한나라로 달려가서 힘을 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자 경포는 그대가 하라는 대로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공격할 수밖에 없겠소 라고 말했다. 경포는 즉시 사자를 죽이고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공격하였다. 초나라에서는 항성과 용제를 파견하여 회남을 공략하도록 하고 항왕은 그대로 머물면서 화합을 공략하였다. 몇 달이 지나 용제가 마침내 회남을 공략하고 경포의 군대를 격파했다. 경포는 군대를 이끌고 한나라로 달아나오자 했으나 초나라 왕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했으므로 새끼를 통해서 수와 함께 한나라로 돌아갔다. 경포가 한나라에 이르렀을 때 한왕은 마침 평상에 걸터앉아 시종에게 발을 시켜오신데 그대로 경포를 불러들여 만나게 했다. 이에 경포는 너무 화가 나서 한나라로 온 것을 후회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나와서 숙사에 와보니 어복과 마차, 음식이나 시종들이 한왕의 거처와 같았으므로 경포는 바라던 것보다도 좋은 대우에 크게 기뻐했다. 이에 사자를 파견하여 국왕을 살펴보도록 하니 초나는 이미 항백을 시켜서 국왕의 군대를 몰수하고 경포의 아내와 자식들을 모조리 죽인 뒤였다. 경포의 사자는 오랜 친구들과 충신들을 꽤 많이 만나 수천 명을 거느리고 한나라로 돌아왔다. 한나라는 경포에게 더 많은 군대를 나눠주고 함께 북쪽으로 가면서 군대를 모아 성고에 이르렀다. 한나라 7년 4년 7월에 경포를 회남왕으로 삼고 함께 항구를 공격했다. 한나라 5년 경포는 사람을 파견하여 국왕에 들어가 여러 고를 소리났다. 한나라 6년 경포가 유고와 함께 국왕으로 가서 초나라 대사마 주원을 설득하자 주원이 초나라를 배반하고 드디어 국왕의 군대를 동원하여 한나라와 함께 초나라를 공격하여 마침내 항왕을 해하에서 격파하였다. 항왕이 죽은 뒤 천하가 평정되자 고조가 술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고조가 수아의 공적을 깎아내려 수아는 썩은 선비인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어찌 썩은 선비를 쓰겠는가라고 말했다. 수아가 꿇어앉아 폐하께서는 군사들이 끌고 평성을 공격하시고 초나라 왕이 아직 전하를 떠나지 않았을 때 보병 5만 명과 기병 5천 명으로 회남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자 고조는 그리 못하실 거리죠 라고 대답했다. 이에 수아가 말했다. 폐하께서 저로 하여금 수명과 함께 회남의 사자로 공격하셨고 저는 회남에 이르러 폐하의 뜻대로 하였는데 이는 신의 공이 보병 5만 명과 기병 5천 명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이제 수아는 썩은 선비니 천하를 다스리는데 어찌 썩은 선비를 쓰겠는가라고 말씀하신 이는 어찌된 연유이죠. 그러자 고조는 내 장차 그대의 공을 생각하리라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조는 수아를 호군중위로 임명하였다. 한편 경포는 회남왕이 되어 유계도가 있고 구강, 여강, 형산, 예장 등의 꿀이 모두 경포에게 기속되었다. 경포가 하책을 채택하여 죽음에 이른 까닭은 한고조 11년 한신이 지정되자 경포는 불안했다. 또 그해 여름에는 팽울이 지정되어 그 시체가 소금에 절여져 그릇에 담긴 채 모든 제후들에게 보내졌다. 그 인육자환을 본 경포는 두려움에 몸을 들고는 차라리 반란을 일으킬 것을 생각했다. 당시 경포에게는 아끼는 미의가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미의가 몸이 아파 어원에게 치료를 받게 됐다. 한편 비역이라는 관리가 그 어원의 맞은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 경포의 부하였던 관계로 미의와도 안면이 있었다. 하루는 비역이 어원 집에 놀러가서 미의에게 선물도 마시고 술도 마시게 됐다. 그 뒤 미의가 경포와 이야기하던 중에 비역이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칭찬했다. 그러자 경포가 놀라게 물었다. 아니 언제 그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지. 미의는 아무 생각 없이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그러나 경포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비역이 두려움에 몸이 아프다며 바깥 출입을 삼가자 경포는 더욱 그를 의심하게 됐다. 그래서 드디어 비역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비역은 도망쳤다. 도망친 비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경포를 반역죄로 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말을 달려 장 안에 들어가 고조에게 상시했다.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빨리 그를 잡아들이십시오. 고조가 이걸 읽고 수아에게 여기를 물었다. 이에 수아는 놀라는 표정으로 경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 무슨 원한 때문에 무고했을 게 틀림없으니 무슨 비역을 잡아들여줘서 하고 엄밀히 사람을 경포에게 보내 살펴보도록 하시죠. 라고 답하였다. 한편 경포는 비역이 투산 사태를 알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또 사람이 엄밀히 내려와 조사하는 걸 알고는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다. 고조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경포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어찌하겠소? 그러자 등공이 대답하였다. 저희 식객들 중에 초나라 양륜을 지냈던 실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매우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조가 설공을 불러 물었다. 그러자 설공은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경포는 한신 평울과 함께 용병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한신과 평울이 지형되자 자기도 머지않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경포가 상척을 들고 나오면 해남 땅은 한나라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중척으로 나오면 성패는 알 수 없으며 다만 하척으로 들고 나오면 폐하께서는 베개를 높이 베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에 고조가 물었다. 그럼 경포가 어떤 계책을 쓸 것 같소? 그는 하책을 쓸 것입니다. 설공은 이렇게 대답하니 고조는 다시 그 이유는 무엇이오라고 물었다. 설공이 말을 했다. 경포는 원래 여산의 도적대였습니다. 지금 그는 왕이 됐지만 모든 일이 자기 일신을 위함이었지 후세 백성 만들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도 하책을 쓸 것입니다. 한편 경포는 반란을 일으키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황제는 나이가 많아 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친정리하지 않고 부하들을 내보낼 것이다. 나는 이제껏 한신과 평온만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 사람 모두 죽었으니 두르고 싶다. 당시 고조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자기는 경포 토벌에 나서지 않고 대신 태자를 보내보고 싶었다. 하지만 태자를 예매한 여우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경포는 천하의 맹장입니다. 그 자를 제압할 사람은 오직 폐하밖에 없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나라의 운명을 건 이 싸움에 전혀 출정하시옵소서. 고조는 한없이 없이 출정했다. 경포는 과연 실공을 예측토록 하책을 썼다. 즉 크게 전나라 한나라 옛나라까지 생각을 못하고 겨우 자기의 땅만 지키려 했던 것이다. 고조가 가서 경포의 군대를 보니 그 배치가 항우의 전법과 똑같았다. 고조가 경포에게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라고 묻자 경포는 황제가 되고 싶소라고 대답했다. 그때까지도 경포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던 고조였지만 그 말에는 크게 놓아여 즉시 공개에 나서고 격전입을 했다. 이 싸움에서 경포는 크게 패 겨우 100여 명의 부하만을 이끌고 강남으로 달아났다. 고조도 누가 쏘았는지 모르는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경포는 그 후 파항지방으로 달아났으나 한 농가에서 농민에게 붙잡혀 죽고 말았다. 이 유폐의 지옥을 능히 감내한 이유는 팽월,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도리어 천하의 땅을 석권하고 왕효르다. 팽월은 창업현 사람으로 거야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었으나 실제로는 청년들을 작당해 도적질을 일삼고 있었다. 진성과 항량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소식을 들은 젊은이들이 팽월을 찾아왔다. 지금 천하의 보일들이 모두 일어서고 있어. 우리도 이 기회에 일을 벌입시다. 그러나 팽월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은 두 마리 용이 싸우는 셈이네. 좀 더 두고 봐야지. 아직은 때가 안 됐어. 그로부터 다시 1년쯤 지나자 이번에는 100여 명이 찾아와서 제발 두목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팽월은 안 돼. 자네들과 한 일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청년들이 한사코 군주하자 팽월은 할 수 없이 승낙했다. 그래서 다음날 했던 시간에 모여 거사기라고 늦은 자는 목을 베기로 약속했다. 다음날 막상 모여보니 지각하는 자가 10여 명도 넘고 심지어 어떤 자는 전신대가 되었어야 나타나는 것이었다. 팽월이 호통을 쳤다. 나는 나이가 많아 거절했는데 너희들이 하도 그러는 바람에 두목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하고도 어긴 자가 이렇게 많으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할 수 없다. 제일 마지막에 온 자만 제일시켰다. 팽월은 맨 나중에 온 자를 목배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모두 웃으면 아니 어찌 그렇게나 잘할 수 있습니까?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것이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팽월은 자기가 나서서 맨 나중에 온 자를 끌어내고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제단을 찾고 제사를 지냈다. 모두 간담이 쓰러져 팽월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 뒤 팽월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저우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병력을 모아 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게 됐다. 한왕이 북상하여 창호를 공격할 때 팽월도 한왕을 도왔다. 그러나 한왕이 공격에 실패하고 서쪽으로 군사를 돌리자 팽월도 고향으로 돌아가 세력을 키웠다. 그 뒤 한왕은 팽월에게 장군의 벼슬을 내리고 초나라를 공격하도록 요청했다. 그래서 팽월은 초나라의 소공각이 이끄는 토벌 군대와 마주쳐 크게 이겼다. 이듬해 팽월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한왕 이하로 들어갔으며 한왕은 그를 위나라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그때부터 팽월은 각지에 신출기몰하게 출몰하면서 유격전을 벌여 항우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한왕이 평양에서 항우와 싸울 때도 팽월은 항우의 묘에서 유격전을 펼쳐 위기에 몰렸던 한왕이 간신히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
화가 난 항우가 평호를 대대적으로 죽이게 평호의 부대를 크게 뺐지만 평호는 재빨리 후퇴해버렸고 또다시 인근의 이직계성을 빼앗고 곡물 12만 승을 요약하여 한양 군대의 군량으로 쓰겠다. 그러나 한양이 패하자 한양은 곧 사자를 보내어 평호를 불러 힘을 합쳐서 초나라를 공격하자고 했다. 이에 평호는 위나라가 평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초나라의 공격이 두려움으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양은 초나라를 추격하다가 고령에서 항적에게 피하였다. 이에 한양은 장량에게 제후들의 군대가 나를 따르지 않으니 어찌해야 좋겠소? 라고 묻자 장량은 이렇게 말했다. 제왕 한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대왕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한신 역시 마음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호는 본래 양나라 땅을 평정하여 공이 많은데 당초 대왕께서 위패 때문에 평호를 위나라 상국에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표는 죽고 이틀을 이을 사람이 없으므로 평호를 또한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대왕께서는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두 나라와 약정을 맺는다면 바로 초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수양 이북에서 곡성이 이른 땅을 모두 평호에게 주어 그를 왕으로 삼고 진나라부터 동쪽 부근의 바다에 이른 땅은 제왕 한신에게 주십시오. 제왕 한신은 고향이 초나라로서 그의 뜻은 자신의 고향을 다시 얻는 데 있을 것입니다. 대왕께서 이 땅을 잘라 그 두 사람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이 두 사람을 금방 불러올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그러실 수 없다면 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한왕은 사자를 평호에게 보내어 장량의 계책대로 하였다. 하지만 평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연히 청명하며 누워있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호이 한 부하를 크게 꾸짖고 지령하려 하자 그는 도망쳐 장안으로 갔다. 그리고 평호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고발했다. 고조는 몰래 군사들을 보내 평호를 체포했다. 평호는 장안에 끌려와 치조를 받는데 관리는 반란 혐의가 무명합니다. 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평호의 과거 공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고조는 그의 목숨만은 살려주고 서민으로 강등시켜 유배를 보내도록 했다. 평호이 유배지로 가던 도중 마침 장안에서 낙양으로 행차하던 여우 일행을 만나게 됐다. 평호는 여우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을 호소하면서 자기 고향에서 살게 해달라고 탄원했다. 여우는 그의 호소를 받아들여 그를 데리고 낙양으로 가더니 고조에게 말했다. 평호는 명장인데 지금 기왕 보내 살려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평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한편 여우는 평호의 가신을 지켜 평호의 아직도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상소를 하도록 했다. 드디어 고조도 평호를 죽이려고 결심했다. 결국 평호는 그렇게 죽었다. 3. 중이경생 마치 집에 가듯 죽음을 맞는다. 남포. 남포는 양나라 사람으로 평호가 어릴 적부터 교류를 하였다. 남포는 정은이 가난하여 저군의 술을 파는 집에서 일을 하는데 몇 년이 지나 평호는 그이와 일대에서 비직이 되었고 남포는 인신매매를 당하여 연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다. 남포는 그의 주인의 복수를 해준 공으로 연나라 장군 상도의 추천을 받아 도의배설에 올랐다. 그리고 뒷날 장도가 연나라 왕이 되자 남포는 장군이 되었다. 그 후 장도가 반란을 일으켜 한나라가 군대를 보내 연나라를 토벌했을 때 남포는 포로가 되었다. 이때 평호는 이미 양나라 왕이었는데 남포가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제의 부탁에 그를 풀려나게 한 후 양나라 대부로 삼았다. 남포가 사신으로 제나라를 방문하여 아직 양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한왕은 평호를 반란 모의 혐의로 그의 부모, 형제, 처자, 삼족을 모두 멸족하였다. 얼마 뒤 평호를 참하고는 그의 머리를 낙양성을 고 평호의 시체를 감히 거둔 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한다고 보고했다. 이때 남포는 제나라에 돌아와 낙양으로 가서 평호의 목 앞에서 사신으로서의 보고를 마친 뒤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고 보고를 했다. 관리가 그를 체포해 상부에 보고했다. 한왕은 남포를 불러 크게 욕을 하면서 너도 평호와 함께 모한란을 모의했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평호의 목을 거두지 못하도록 명령인데 내 놈이 굳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울었더니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한 것이 되었다. 저놈을 당장 삶아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다. 좌우의 관리들이 남포를 끌고 갈른 감옥으로 갔다. 한동안 태인이 걷던 남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죽기 전에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한왕이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라고 묻자 남포는 대답했다. 전에 폐하께서 평상에서 포위되어 있었을 때 그리고 형량과 선고에 대해서 폐하실 때 한왕이 마음껏 서쪽으로 추격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모두 평왕이 한나라에서 한나라 군대와 남북으로 호응하면서 조나라를 견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평왕이 한쪽으로 치우쳐 초나라와 연합하였다면 한나라가 실패했을 것이고 한나라와 연합하였다면 초나라가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